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23.97원이었습니다. 빅스 지수는 25.86으로 0.19% 상승을 했고요. 2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2년물 국채금리가 1.69%로 크게 올랐네요.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88%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0.58%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는 3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4분기 수익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13.43%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잉은 내년 737 맥스와 787기에 인도 증가에 힘입어서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한 후에 주가가 2.8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AMD는 예상치를 하회한 가이던스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 회사의 4개 부분 모두 실적이 10월 경고가 되었던 부분보다는 양호했으며 모건 스탠리가 이 주식에 대한 기존 등급을 재차 강조하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으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AMD는 마이너스 1.7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0월 ADP 민간 고용 부분이 23만 9천 명 증가로 지난달 19만 2천 명과 예상치 19만 5천 명 증가를 상회했습니다. 아직 고용에 대해서는 연준이 우려할 만큼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데이터이며 연준이 마음 놓고 고금리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날 11월 금리는 모두의 예상대로 75bp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준은 사상 최초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었고 기준금리 목표치를 연 3.75%에서 4%로 인상했습니다. 12월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우리의 긴축 정책 확대라는 맥락에 포함시키고 싶다. 향후 금리를 좀 더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다. 바로 12월 혹은 23년도 2월 회의 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바로 다음 언급 때문입니다. 지난 9월 회의 이후 나온 데이터에서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이는 9월 기준금리가 4.5에서 4.7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발표에서 5%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금리는 50bp씩 인상될 수는 있지만 금리 인상 자체가 더 연장되면서 목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한 것입니다. FOMC 성명이 나오고 나서 S&P 500 지수는 1% 상승을 하긴 했지만 파월 의장의 이런 매파적 발언이 나오고 나서 지수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잭 맥킨타이어 브랜디아인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상당히 강경했다. 이는 패드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금리 수준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패드에게서 비둘기파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투루이스트의 키스러너 수석시장 전략가는 시장 초기 반응은 투자자들이 연준과 쌍방향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일부 인정하는 것을 찾고 있었던 데에서 나왔다. 그들이 적어도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준은 광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이는 시차를 두고 작용한다.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으며 연준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일 금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밀은 마이너스 6.32% 하락, 은은 마이너스 2.27% 하락을 했으며 천연가스는 8.45% 상승, 미국면은 5.33% 상승, 미국 커피는 4.08% 상승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12월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전날 5.7%에서 0%로 줄어들었고요. 50bp 인상할 확률은 전날 44.5%에서 56.8%로 늘어났습니다. 75bp 인상할 확률은 49.7%에서 43.2%로 나타났습니다.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1.63달러 오른 배럴당 90달러,
1.8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대해 유가가 우려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치 20만 배럴 하락에서 311만 5천 배럴이 줄어든 4억 3,680만 배럴로 집계가 되면서 아직 원유 수요에 대한 이슈는 높아지고 있다라는 면에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의 가격을 내리게 할 요인도 있었습니다. 중국 정저우시 당국은 폭스콘 공장 주변 지역을 이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자 7일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11월 예상치대로 간 연준의 횡보까지는 좋았지만 기준금리가 예전 9월의 목표치보다 더 올라가는 5%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 발표로 인해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 역시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가득한 내용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번 중간선거와 CPI 발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예상치를 벗어나서 고금리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이 스스로 올라갈 요소는 단순히 실적을 제외하고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잘 들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시장 ADR이 100을 바라보고 있으며 120 과매수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예전 과매도 구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도 주의를 해야 하는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세계 정세가 불안한 점 역시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CPI 발표 때까지는 더 관망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